진통은 예상이 됩니다.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진통은 계속 예상이 되고요. 경제적으로 치임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뭔가 메디컬 이슈까지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게 좀 많이 혼란이 더 가속화되긴 하겠죠. 몸이 치이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통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모든 국민들이 진통을 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강국입니다. 네.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네. 이제 대표님이 대통령이 될 판이다. 네. 이게 이제 판대로 짜여진 판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네.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네. 한 달 뒤. 네. 네, 한 달 뒤에 대선인데 그 공수대로 전제로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확정 즉시 취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운의 흐름에 탈까? 그러니까 뭐 경제가 좀 나아질까? 아니면 부동산은 좀 괜찮아질까? 뭐 지금 대미 관계도 그렇고 여러 지금 복합적인 상황에서 지금 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제 카오스는 이미 예견이 된 거고요. 계속 혼돈의 카오스는 계속 예견이 되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젠 근데 이제 카오스가 오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 살면서 내 경제 활동에서 치이는 부분이나 경제 활동으로 실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싸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생활까지 영향이 오는 내 거죠. 생활까지 네, 영향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저희가 그거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매해 또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 부분에서 일단 본인들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일단 그거를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일단 변화 변동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모두 이제 정부의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약간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앞으로는 그 로스는 무시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움직이거나 변화를 주거나 확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조금 주춤주춤하게 될 거예요. 올해 하반기는? 네, 주춤주춤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타격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좀 진통은 예상이 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진통은 계속 예상이 되고요. 경제적으로 치임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뭔가 메디컬 이슈까지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게 좀 많이 혼란이 더 가속화되긴 하겠죠. 몸이 치이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통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모든 국민들이 진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한번 때려 맞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 그걸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4년, 5년 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이제 그때 코로나 코시국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갔지만 근데 잔재가 아직 사람들의 몸에 깊이 남아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합병증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고 원인 불명의 뭔가 폐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후유증은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쪽으로의 전염병처럼 약간 그런 의료적으로의 뭔가의 좀 이런 어려움과 그것 또한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어떤 대유행 전염병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게 그거에 대한 여파에 의한 거에 대한 후속 반응이든 아니면은 뭔가 그런 쪽으로 그런 정도의 강도가 되는 뭔가 감기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이 됐든 이런 질병과 관련된 진통은 또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좀 다들 몸살이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또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게 변수가 돼서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외교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 같아요. 거의 지금 모든 나라의 경제 지금 굉장히 깊숙이 경제 지표가 되는 나라이고 강대국인 건 맞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유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나라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좀 국제적으로는 더욱 유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한 포지션을 갖기는 어렵다.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좀 뭐랄까 조금
국격의 퀄리티라든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입지를 조금 좁혀갈 수도 있다. 때문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정치도 정치지만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바쁠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이 바쁠 거고 또 되려 그런 거죠. 외교관들이나 네. 이렇게 정치인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들이 외교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외교의 주축에 더 서고 더 나서게 될 거고 더 바삐 움직이게 될 거고 더 이렇게 좀 강력한 파워를 그쪽에서 좀 더 발현하게 될 수 있다. 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외교적인 이런 거에 대한 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류에 환승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바쁠 것이다. 이런 게 보여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바쁠 거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외교들이 외교를 알고들이 서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러지 않고선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국내적으로도 이런 뭔가 제도적인 거에 있어서 많이 막혀서 힘들 거고 내가 발벗고 내가 밖에도 시장도 내가 뚫어야 되는데 그 또한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의 변화 변동은 계속 돌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이 어찌어찌 지나가더라도 내년, 내후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하반기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들썩들썩이라고 하면 내후년 되면 이게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2년, 3년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힘들 거라고. 그렇죠. 지금보다 더 힘들죠. 지금보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저는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번화가 같은 데라도 이제 가게 되면 네. 1층 상가가 비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부동산 딱지 맞아요. 임대 크게 붙어 있어서 네네. 한두 군데 내놓은 집도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실률이 너무 높죠.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도시, 버려지는 건물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많지만 네,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이니까 네. 이재명이라는 분과 이제 어떤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딱 어떤 우리가 좀 더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취할 수 있을까? 외교 능력은 어떻게 신청으로 통해서밖에 못 보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님이 뭐 외교를 하시는 거 본 적은 없으니까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선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부분들 다방면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되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가 되려 조금 미국과의 관계보다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힘들 거라고 봐요. 모든 거는 외교가 한 국가만 가지고 외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 세국 아닌 세국이 될 수도 있죠. 다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칠 거고 동결이 되는 부분도 많이 동결이 될 거예요. 얼어붙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체로 따지면 약간 액체가 그 점성이 점점 높아져서 이젠 그거 정도가 점성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동결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엉킴을 조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잘 피해나가야 됩니다. 각각 잘 살아야 돼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